내년 총선은 그냥 한동훈으로 치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대선 후보라는 경우에는 신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늦게 노출시켜야 돼요. 한동훈 같은 경우 그냥 후보가 아니거든요. 전략적 카드란 말이야. 하나의 전술적 카드가 아니라 전략적 카드고 이가 언제 출마할지는 계속 아마 오픈한 상태로 내버려 둘 겁니다. 마지막까지 갈 거라는 거죠. 한동훈 같은 카드는 이게 뭐 지역구에서 뭐 가서 사람들 악수하고 이런 정도 이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은 권력 이동이 벌어져요. 대통령으로서도 이건 사실 반가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레임덕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출마만 하면은 모든 이슈는 다 몰고 달릴 거예요. 진 교수님,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사실 내년 총선은 그냥 한동훈으로 치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참 불행한 일인데, 아하. 카드를 미리 갖다 쓰는 거잖아요. 예. 원래 이제 대선 후보라는 경우에는 왜냐하면 신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늦게 노출시켜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급하니까 이제 미리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힘 같은 경우에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갤럽 같은데 32%까지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60%거든요. 그러니까 긍정보다 부정의 2배가 높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총선 치러봤자 100점 100패죠. 네. 이길 수가 없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40% 중반대 정도는 돼야지 한번 해볼 만한데 거기까지 사실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릴 동력 같은 건 지금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외국만 나가는데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아냐가 나오냐면 대통령이 한국에 왔다 그러니까 아유 잠시 귀국하셨네 이렇게 이런 비아냐까지 나온단 말이죠. 물론 외국에서 지금 뭐 열심히 일하시는 건 사실인데 활동이 상당히 네. 국가로 필요한 또 일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너무 잦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아냥까지 나오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 여당 측에서는 믿을 거는 그러니까 기대를 연장하는 거예요. 예. 이월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더 이상 기대할 건 없다라고 한다면 차기해서 윤석열과 좀 약간 다른 여러 가지 코드에서 다른 그러니까 말하는 거 하나하나도 다 다른 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가 있습니까? 말실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정치적 메시지 좀 분명하게 낼 수 있는 그다음 젊은 이쪽 한동훈 쪽으로 치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대선의 구도를 그러니까 총선의 구도 자체를 갖다가 차기 대선 구도 비슷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재명 저 사법 리스크에 빠져 있는 저 당을 봐라. 예. 개딸들의 정당을 봐라. 저 586 아니냐 저를. 여기 아니라 이제 586 정치 끝내야 된다. 여기 신선한 차기 후보가 여기 있다. 이런 걸로 이제 치르겠다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한동훈 대망론으로 가는 것이 선거판에 이준석 바람도 잠재울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완하는 효과 또 딱히 인물이 두드러지지 않는 가운데 이른바 한동훈 카드 이른바 오징어 게임 효과 이정재 효과 교수님 계속해서 질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만 뭐 출마하는 시점이야 대체로 뭐 1월 초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야 맞는 걸까요? 그거 아직 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직 모릅니다. 일단은 이제 출마 시기가 이제 문제인데 출마 시기는 이제 지금 뭐 정치권에서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지금 네덜란드 국빈 방문하고 있잖아요. 예. 11일부터 15일까지인데 그 돌아오면은 연말에 아마도 이제 추가 개각이 있을지 모른다. 아하. 거기에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아마 이제 말씀하신 대로 1월 정도에 예. 출마 선언이 나올 것 같고 1월 3일 만약에 이제 비례대표로 간다면 더 늦게 해도 되거든요. 네. 더 늦게 해도 되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지 좀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언제 할지 이걸 좀 보게 되면 그 시한을 늦게 가게 되면 이제 비례대표 나온다는 얘기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출마 시점부터 모든 게 지금 불분명합니다. 어디로 나가느냐 문제잖아요. 서울도 있고 또 서울에서 이제 종로, 예. 강남이냐, 수도권인 용선이냐. 것만은 분명해 보이죠, 교수님. 지금. 아니면 심지어는 비례대표냐. 네. 아직도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금 자체적으로 판세 분석 조사가 됐다고 하는 그 보고서가 나오면서 수도권이 위기다. 한가리 이야기됐던 대구나 뭐 충청권은 아닐 테고 수도권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아무래도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언제 정하느냐면은 예.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경우 그냥 후보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략적 카드란 말이야. 하나의 전술적 카드가 아니라 전략적 카드고 이걸로 지금 선거 기준을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 판을 짜는 게 좋냐면은 민주당의 라인업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전체적 차원에서 아마 고려를 할 거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언제 출마할지는 계속 아마 오픈한 상태로 내버려 둘 겁니다. 마지막까지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이제 라인업이 딱 어느 정도 세팅이 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보고 전체적 판단 속에서 뭐 그 지역구 출마할지 비례대표 출마할지 또 비례대표 출마한다면은 어디다 아마도 후순위에 갖다 배치할지 아니면 그 앞에다 배치할지 사실 그것도 뭐에 따라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선거제가 어떻게 타협이 되느냐에 또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순위 같은 경우에도 모든 게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거를 딱 들어가면 뭘 해야 되는가? 일단 선대위원장을 할 건가? 아니면 선대위원장을 하지 않더라도 직책은 맡지 않더라도 선대위원장 버금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선거만 할 것인가? 네. 이것도 사실은 모든 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현명한 길은 마지막에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냥 후보면 가서 빨리 선점해가 지역구 가가지고 빨리 선거 예. 운동하고 하는 게 좋겠지만 이게 그 한동훈 같은 카드는 이게 뭐 지역구에서 뭐 가서 사람들 악수하고 이런 정도 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름이 안 알려진 사람들은 빨리 가서 얼굴 도장 찍어두는 게 중요하지만 한동훈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급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 총선판,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대진표를 보고 나서 그때 결정하는 게 유리하고 아마 국힘에서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브랜드가 이제 그런 거죠. 이번에도 보니까 인터뷰 좀 나왔잖아요. 거기 예. 보면 이제 좀 그들이 이제 원하는 브랜드가 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신사다. 그다음에 강남 신사가 정치 카르텔에 맞서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이제 뭐 586 청산 그리고 포스트 586 정치의 주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강남 신사다. 그러니까 예. 엘리트죠. 엘리트식이고. 그래서 뭐 이런 카드로 아마 이제 그 총선에 임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이거거든요. 이미 이제 이분이 총선 카드 이상이다라는 건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갤럽에서 이재명이 19%로 떨어졌는데 예. 한동훈이 시골로 16%가 최고치입니다. 3% 차이에요 지금. 거의 뭐 차이가 없네. 한동훈은 지금 출마도 안 했거든. 아. 근데 출마하게 되면 확 뒤집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 권력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그다음 또 다른 한편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되면 뭐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은 권력 이동이 벌어져요. 아. 이게 사실 대통령으로서도 이건 사실 반가운 일은 아니거든요. 부담스럽네요. 그 이러면 사실 레임덕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예요. 예. 이 카드를 갖다 급하니까 먼저 갖다 쓰긴 쓰는데 쓰다 보면은 그 반대급부로서 뭐야? 사람들이 누구한테 줄 서는 겁니까? 다음 총선 공천 줄 사람한테 줄 서게 돼 있다란 말이에요. 라고 하면 이제 대통령 영에 안 쓰는 이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 오르기는 쉽지 않거든요. 지금 오르려면 뭐냐? 완전히 변해야 됩니다. 완전히 변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완전히 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렇게 변할 능력이 있는지 그 변화를 갖다 뒷받침해줄 만한 인재풀이 있는지 여기 대해서 지금 의문 부호가 붙기 때문에 건너뛰는 거예요. 격세로. 그냥 한동훈에 대한 기대감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 갖기 힘들어졌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다음에 네. 그 기대감을 어디로 옮겨놓습니까? 한동훈에 대한 기대감으로 옮겨놓고 그다음에 정권 재창출에 대한 희망 이걸 가지고 보수층을 결집시킨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도층이거든요. 중도층에서 한동훈 그 장관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외연 확장성, 중도 외연 확장성은 제한적이다라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한동훈이 그동안에 이제 그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 같은 게 사실 검찰 권력 내지는 윤석열의 키드다. 이게 좀 강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윤석열의 키드라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강하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중도층에. 그래서 그 무당층과 중도층을 좀 공략할 뭔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포스트 586 탈권위 86청산. 이제 탈권위고 그다음에 뭐 탈진영 그게 이제 86청산이겠죠. 586 청산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약간 좌클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른쪽으로 갔거든요. 너무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중도가 다 떠났어요. 다 떠나버리고 이렇게 홍범도 사건으로 완전히 보수층의 일부까지 떨어져. 예. 이걸 다시 붙여나가야 되거든요. 라고 한다면 정책에서 어느 정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하는 노선과는 좀 더 확장적인 노선을 걸어야 됩니다. 이념적 유연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탈진영하고 탈권이 탈진영, 탈이념 이걸 갖다 보여주고 그걸로 어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중도가 확장이 되고 총선에 네.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 일단은 이게 이제 네. 결국
그 출마만 하면은 이제 아마 모든 이슈는 다 몰고 다닐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모든 이슈는 다 몰고 다니고 아마 미디어전에서는 국힘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전쟁이 아까도 벌어질 겁니다. 끝까지 저쪽에서는 윤석열 키드다. 너는 윤석열 주니어다. 이꼴 윤석열이고 네가 대선 후보가 되면 네가 대통령이 되면 검사 정권 시즌 2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갈 거고. 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586 총선 이걸 얘기를 하면서 계속 포스트 586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프레임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그것도 아주 볼만할 거예요. 아마. 네.